안녕. 돌아왔구나. 2017년에 개봉한 꿈의 제인은 제5회 들꽃 영화제에서 시나리오상, 촬영상, 음악상 등을 수상하며 봉준호 감독의 2017년 최고의 영화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조은현 감독은 특히 비선형적인 시간의 흐름과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단서들로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출 청소년 소현과 트랜스젠더 제인, 그리고 불행에 관한 이야기 꿈의 제인, 지금 시작합니다. 한 모텔방, 홀로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는 소현. 그녀는 과거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도망쳐버린 정호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손목을 그어 생을 마감하려던 찰나 갑자기 들려오는 노크 소리. 그렇게 그녀는 제인을 만났습니다. 늦은 밤, 어둠 속 형형색색의 빛을 내뿜는 미러볼 아래에서 춤을 추는 소현, 지수, 대호, 쫑구, 그리고 제인. 이들은 가출팸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인은 그 공동체에서 엄마라고 불리며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고, 소현과 마찬가지로 정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현은 지인을 통해 정호의 명함을 전달받습니다. 그렇게 소현과 제인은 정호를 찾기 위해 정호의 명함에 적혀져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정호를 만나기 전 바다를 잠시 거닐던 두 사람. 소현은 제인에게 왜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지 묻습니다. 애들 왜 데리고 살아요? 이에 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인생이 엄청 시시하다고 생각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서 그 불행이 안 끊기고 쭉 이어지는 기분. 근데 행복은 아주 가끔 요만큼 드문드문 있을까 말까. 이런 개같이 불행한 인생 혼자 살아 뭐하니. 밤이 다 돼서야 정호가 일하는 곳을 찾은 두 사람. 하지만 그곳은 이미 폐점된 상태였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에 도착한 두 사람. 정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소연의 말에 제인은 그런 말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조언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소연은 정호가 불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인생이 불행한 거 다 같이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그럼 오빠도 나처럼 힘들어야죠. 다음 날 잠에서 깬 소연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제인을 발견합니다. 이내 기운을 차리고 앉아있는 제인은 자신의 짐을 정리해주던 소연을 자신의 곁으로 부릅니다. 너 발이 왜 그래? 그러고는 소연의 발가락에 대해 묻습니다. 불편하진 않아? 네, 괜찮아요. 소연은 자신이 환상통을 겪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있는 것처럼 간지러울 때가 있긴 해요. 제인 역시 그러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이상한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내가 거짓말한 게 되는 그런 소 스페셜한 게 붙어 있어. 다음 날 제인은 아이들에게 공동체로서의 삶을 케이크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니네가 앞으로 살면서 말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넷 중 하나라도 케이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셋 다 안 먹고 말아야지. 그치? 늦은 밤 소연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인은 정호가 일하는 곳을 찾았다고 자신 대신 소연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사장으로 출근하는 정호. 정호는 뒤를 돌아보지만 이미 소연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화장실에 주저앉아 있는 제인을 목격합니다. 어딘가 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제인. 자신이 일하는 곳에 아이들을 초대한 제인. 안녕. 그러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연이 기억하는 제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거식증 환자인 제인의 몸을 천천히 닦아주는 지수. 그런 지수에게 자신은 거식증이 아니라 상사병에 걸린 것이라고 말하는 제인. 상사병?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소현. 소연은 정호를 만나 그에게서 들은 말을 제인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부담스럽대요. 그러고는 제인에게 그만해요. 정호를 그만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인은 아이들을 위해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리번거리던 소연은 이내 불을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배를 발견합니다.
상사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제인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제인의 시신을 땅속에 묻은 뒤 자리를 떠나는 아이들. 꿈만 같던 순간들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소연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소연. 무언가 닮아있는 공간, 전혀 다른 상황. 가출팸의 아빠 병욱을 필두로 7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소연. 소연은 공금에서 돈을 빼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제 네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지. 하지만 자기는 근데 저 훔치지 진짜 않았다고 안 말하자 소연을 내쫓으려 하는 지금 경찰서 병욱. 나가. 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왠지 우리 팸 물 흐를 것 같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적응 더 잘할게요. 늦은 밤 어디론가 향하는 병욱과 그의 무리들. 그곳에는 병욱의 가출팸에 새로운 인원을 보충해주기 위해 은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욱의 가출팸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지수. 그런데 무리 중 한 명이 그녀를 알아봅니다. 야, 이지수. 알고 보니 대호와 지수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이죠.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리고 그날이 소연과 지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지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피자 배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 가는 도중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연과 마주치게 됩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수. 지수는 혼자 방에 있는 소연에게 말을 붙입니다. 너 왜 혼자 있어? 그냥 술 먹기 싫어서요. 지수는 소연이 자신의 친동생과 닮았다며 돈을 벌어 고모부 집에 얹혀 사는 동생과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팸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는 소연. 그리고 지수는 소연에게 알바하는 사실을 병욱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병욱이 아는 순간 알바비의 일부를 공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죠. 병욱은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 없는 지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따로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마침 집으로 돌아온 지수. 맨날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냐? 죄송해요. 얼른 준비할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한 지수는 소연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묻지만 이에 고개를 젓는 소연. 병욱은 지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공금이 빈다며 지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말고 존나 이상하네. 너 들어오고 나서 이게 돈이 조금씩 비거든. 이거 그거죠? 지수는 신고식을 와, 핑계로 진짜 돈 자신을 때문에 압박하는 아직도 이러고 병욱에게 취업을 그 안 돈을 그만해요. 자신이 제가 돈 메우겠다며 드린다잖아요. 병욱을 얼마 자극합니다. 드려요? 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자 소연과 함께 이 팸을 나가겠다며 짐을 챙기는 지수. 소연, 괜찮으니까 짐 싸. 내가 책임질게. 결국 화가 난 병욱은 지수가 있는 방문을 자물쇠로 잠궈버립니다. 방 안에 꼼짝없이 갇혀 온갖 욕을 퍼붓는 지수. 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소연 역시 아무 말 없이 앉아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병욱의 집에 머무를 수 없겠다 생각한 대호는 자신이 몸담았던 야구부를 찾았습니다.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소연은 오빠랑 다시 대호에게 얘기해보면 다시 안 돼요? 생각해보라고 말하지만 아니 저는 오빠랑 쫑구 나가면 저 혼자잖아요. 소연의 다소 이기적인 태도에 화가 난 대호는 말을 말자 그냥. 야구 배트를 챙긴 뒤 소연을 남겨두고 쫑구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연. 이미 대호와 쫑구는 한바탕 소동을 벌인 뒤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소연은 병욱에게 지수를 그만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방 안에 갇혀있던 지수는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창 밖으로 자신의 짐을 하나 둘씩 던지기 시작하는 지수. 하지만 지수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죽은 지수의 시신을 묻어주는 병욱과 그의 무리들. 더 이상 병욱을 따를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병욱은 죽은 지수가 갖고 있던 돈을 보여주며 회유하려 하지만 이내 떠나가는 무리들. 지수를 죽게 만든 병욱이 지수의 가장 소중한 파우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소연은 병욱에게 달려드는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석화는 병욱의 머리를 삽으로 내려쳐 살해하고 맙니다. 소연에게 죽은 지수의 돈을 나눠주는 나경. 소연은 죽은 지수의 파우치를 달라고 하지만 안 돼요?
이내 차는 떠나버립니다. 죽은 지수의 돈으로 케이크를 산 뒤 모텔방에 들어와 편지를 쓰고 몸을 깨끗이 씻는 소연. 그리고 소연은 정호가 일했던 뉴월드를 찾아갑니다. 소연을 알아본 주인은 소연에게 정호의 명함을 건네줍니다. 정호 걔 일 그만두고 가게 한번 왔었거든? 그때 주고 갔어. 제인을 찾는 제인 소연에게 언니 어디 주인은 갔어요? 정호가 일을 그만둔 뒤 지금 언니 어디 있는지 제인 안 역시 보이는데. 사라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라져버렸어. 소연은 지수가 죽고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들고 왔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대호는 지수에게 계속 연락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제보자가 지수라고 거짓말하며 대호에게 연락을 하는 소연. 나 지수인데 너 어디야? 혼자 왔냐는 대호의 말에 혼자 왔냐? 지수가 가 있으라고 해서 먼저 왔다고 지수 거짓말하는 언니는요, 소연. 일단 저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수 대호는 어딨냐고. 이미 지수가 알고 죽었다는 왔다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같이 지수가 있었다며. 묻힌 곳을 지수 찾기 부를 위해 때 소연임을 알고 있으면서 지수 만나러 돈도 나온 다 곳이었죠. 나눠가지고, 어? 특히 지수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아꼈던 있나 완전히 소연의 돌아볼 것 잘못된 같거든? 행동에 지수 더욱 걔가 큰 너한테 배신감을 어떻게 했냐? 느낀 대호. 근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에 소연은 원래 다 말하려 전부 다 했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신인 걸 지수 언니 알았다면 얘기하고 찾으려 하지 나면 않았을 거라고 이제 말합니다. 다시는 저랑 연락 안 하고 싶을까봐.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결국 대호는 소연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수의 시신이 묻힌 곳을 찾아 이를 수습하는 대호. 그러고는 소연에게 뒤돌아서 100까지 숫자를 세라고 말합니다. 100까지 세.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숫자를 세던 도중 인기척을 느낀 소연은 뒤를 돌아보는데 그녀의 뒤에는 죽은 지수의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동생은 소연에게 다가가 지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젤리를 하나 쥐어줍니다. 그렇게 소연은 다시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뉴월드. 힘없이 앉아있는 소연에게 다가오는 정호. 정호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홀로 앉아있는 소연이 불편하기라도 하는 듯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인. 이윽고 쇼가 시작되고 제인은 담담한 말투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진실하지 않았어요.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성 사랑하는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은 혼란과 모두 제 곁을 현재 떠났어요. 트랜스젠더로서의 그중 몇 삶, 명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떠나보내는 것과 넌 영원히 혼자 사랑받지 남겨지는 것에 못할 익숙해져 거야. 버린 왜냐면 제인의 모습은 넌 사랑받고 싶지. 소연의 삶과 누군가를 많이 닮아 사랑하거든. 있습니다. 물론 이 외로운 삶은 쉽게 바뀌지 않겠죠. 불행도 함께 영원히 지속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날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죽지 말고 불행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만나요. 불행한 얼굴로 여기 뉴월드에서. 제인. 개인이 현재 제인 대하고 언니는 저를 있는 위해 사물, 인물, 용기를 현상, 내서 노래했다는 정보 등을 과거에 보았거나 접촉했던 경험이 있음을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인지활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미러볼, 생크림 케이크, 집, 그것만은 사랑, 절대 그리고 외로움. 거짓이 제인에게서 아니라는 자신의 삶을 목격했던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떠올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저는 영화는 태어날 때부터 소연의 나레이션으로 진실하지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맺음을 맺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들면서 모든 나레이션을 담아내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처음 배운 말은 거짓말이었대요. 더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싶은 분들은 영화 전체를 다시 보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거예요.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미러볼 같은 영화 꿈의 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